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미국 뉴욕 증시가 사흘째 올랐습니다. 8월 소비자 신뢰지수가 하락한 영향으로 초반 약세를 보였지만 미 연준의 FOMC 회의록이 공개되면서 상승 반전했습니다. 다우지수는 0.18% 오른 11,559.95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유럽 주요국 증시가 이틀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광산주와 은행주가 강세였는데요. 전일 휴장했던 영국 증시가 2.7% 급등했고 프랑스와 독일 증시는 강보합에 마감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30일 통일부 장관의 류익 전 주중대사를 내정하는 등 4개 부처의 개각을 단행했습니다. 미국 경기 둔화와 남유럽 재정 위기로 대외 변수 불확실성이 높아지면서 국내 기업들의 체감 경기가 급속도로 얼어붙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시작합니다. 밤사이 마감했던 뉴욕 증시와 전일 우리장 분석하고 오늘장 꼼꼼한 실전 투자 전략 짜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코스피가 나흘 연속 올라서 1840까지 올라왔습니다. 순환매가 계속적으로 돌면서 어제는 다시 내수주가 강세를 보였던 하루였는데요. 외국인들이 오랜만에 현물 시장에서 대규모 순매수를 보여줬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팔았던 종목들 짚겠습니다. 네. 참 반가운 외국인의 매수세가 오랜만에 좀 들어온 것 같습니다. 예. 자, 어제 시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매수한 종목들부터 살펴보겠는데요. 자, 코스피부터 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우리 시장에서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은 역시 시총 1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를 가장 많이 매수한 종목으로 올려놨고요. 자, 두 번째는 현대모비스, 현대차, 기아차, 이 현대자동차 쪽에 이 삼형제가 다시 한번 매수한 종목의 상위 종목들로 꾸준히 올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OCI까지 매수세를 끌어올려놨고요. 자, 반면에 기관은 대림산업, 그리고 오리온, 우리금융, KTNG, GKL 이런 종목들 그동안에 사실 지수가 또 다시 반등을 하면서 좀 꺾였던 종목들이 또 몇몇 종목들이 올라왔다는 것을 좀 참고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전일 우리 시장을 보면 사실 그 전날 밤 사이에 이제 미국 시장이 그리스 대형은행 간의 어떤 합병 소식, 그 다음에 7월 소비 지출 어떤 지표가 좀 호조세로 나타나면서 상승 마감을 했었죠. 그런 영향이 우리 시장에도 상당히 좋게 반영이 됐습니다. 그래서 코스피 지수 1850포인트를 회복하면서 좀 출발을 했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4일 만에 외국인이 매수세에 좀 가담을 했던 부분들이 있었습니다. 자, 이러면서 상승세가 좀 이어져 갔던 부분. 자, 그러나 이제 장중에 좀 베이시스가 약화되면서 프로그램과 기간의 차익 매물이 출회됐고요. 상승폭은 좀 소폭 축소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자, 이러한 가운데 화학과 기계를 제외한 전 업종이 상승 마감하는 흐름이 나타났고, 음식료, 그리고 섬유 의복, 종이, 의료 정밀, 그 다음에 의약품 업종들이 좀 큰 폭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제가 방금 좀 빠뜨렸는데요.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한 종목들도 다시 한번 짚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어제 시장에서 그 외국인과 기관이 매도한, 코스피에서 매도한 종목들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는데요. 자, 외국인은 기관이 매수한 종목이었죠. 이 KTNG 그리고 오리온 이런 종목들을 지금 매도한 종목들로 올려놨습니다. 그러니까 외국인과 기관이 약간 엇갈리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는 부분이고요. GS건설, 하이닉스, KT에 대해서 매도를 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반면에 기관은 OCI, 삼성전자, 현대모비스 요 세 종목은 외국인이 가장 많이 매수한 상위 종목으로 올려놨던 종목들입니다. 자, 그리고 SK이노베이션, S오일에 대해서 일단 매도를 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예. 자, 이번에 코스닥 쪽 볼 텐데 사흘째 오르면서 이제 490선에 바짝 다가섰습니다. 어제장에서 코스피보다도 강했고 최근 들어서 중소형주가 강한 움직임을 보이는데요. 또 한번 외국인과 기관이 샀던 종목들 보겠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제 시장 자체가 반등이 시작될 때는 항상 그 낙폭 과대했던 우량주, 큰 종목들, 시총 상위 종목들, 업종 대표주들부터 먼저 상승을 했죠. 자,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반등이 이제 나오다 보니까 어제 또 그제 시장들을 우리가 눈여겨봤을 때는 그동안에 크게 상승하지 못했던 종목들도 뒤쫓아 올라오는 흐름들이 났다라고 보여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이제 코스닥 종목이 코스피보다 조금은 더 상승하는 흐름들도 나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외국인은 어제 하루 동안에 SFA를 가장 많이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그리고 CJ, E&M, 크루셜텍,
파라다이스, ICD에 대해서 매수하는 형태를 보였고요. 어떻게 보면은 코스피 쪽의 기관이 GKL을 매수한 것과 좀 같은 맥락의 이 파라다이스 매수했다는 점도 좀 참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기관은 다음, 그리고 네오위즈 게임즈, 성우 하이텍, OCI 머티리얼즈, 네페스에 대해서 매수를 하는 형태를 보였습니다. 자, 어제 코스닥 시장 5포인트 정도, 그래서 1포인트가 넘는 상승세로 장을 마감을 했는데요. 개인의 매수세가 상당히 도드러지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왔습니다. 490선에 바짝 다가서며 상승 출발했던 코스닥이 개인의 매수세가 꾸준히 유입이 되면서 장중이 강세를 유지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흘 연속 상승에 좀 성공을 했고요.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을 했습니다. 엔터, 그리고 인터넷, 비금속, 방송 서비스, 운송, 화학 등의 업종들이 큰 폭으로 좀 상승을 했고요. 반면에 반도체, 섬유, 제약업종은 좀 소폭 하락하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어제 하루 동안에 좀 핫했던 업종과 또 종목도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은행주들 강세가 상당히 컸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은행들의 급등 소식, 그리고 금융위기 이후에 국내 은행들의 선조치 효과 등에 감안하면은 최근의 할인율이나 이러한 부분들은 좀 과도하다라는 분석 때문에 BS 금융지주, 그리고 우리금융, KB금융, 전북은행, 외환은행 이러한 관련주들이 전체적으로 좀 상승을 보이는 그러한 하루였고요. 철강주들도 강세였습니다. 국내 열연 유통 가격이 8월 들어서 90만 원 선을 유지하고 있고, 그 다음에 하반기 인상 시도가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에 현대하이스코, 그리고 유니온스틸, 동부제철, 동국제강, 현대제철 등 이 철강주들도 대부분 강세를 보였습니다. 자, LG전자가 한 번씩 이렇게 오를 때마다 뭔가가 안쓰러우면서 상당히 반가운 그런 느낌이 나는데요. 어제 LG전자가 4%가 넘는 강세를 좀 보였습니다. 연중 최저치까지 하락했던 이 주가 낙폭이 상당히 과대했다라는 부분과, 그 다음에 스마트폰 등 경쟁력이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이 살아났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LG전자가 4%가 넘는 강세를 좀 보였고요. 코오롱이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80% 늘어날 것으로 기록을 했고, 자회사인 코오롱 인더스트리의 산업자재와 패션 부분의 2분기 호황세, 그리고 자동차 시트 제조업체인 코오롱 글로텍의 중국 법인 매출 호조 등 자회사 실적들이 개선에 힘입어서 일단은 상한가에 들어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SM도 상한가에 들어갔는데요. 어제 SM을 비롯한 엔터주들도 상당히 강세였었죠. 어쨌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외국계 증권사의 이 호평이 있었었고요. 이런 흐름들이 어쨌건 지금 소녀시대부터 시작해서 샤이니, 슈퍼주니어 상당히 활발한 활동들을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 국내에서 최고의 엔터테인먼트 회사로서 높이 평가가 된다라는 소식으로 상한가에 들어갔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종목만 더 살펴보면은 진로가 10% 가까운 급등을 보였는데요. 어떻게 보면 이렇게 시장이 좋지 않고 경기가 좋지 못할 때 담배를 많이 피고 또 소주를 많이 마시는 이런 부분들 때문에 KTNG랄지 이런 이 소주 회사들이 상당히 많이 좀 상승세가 나타난다라는 그런 속설도 있습니다만, 어제 어쨌건 이 진로도 한 10% 가깝게 상승을 했습니다. 이 이유는 하이트 맥주와의 합병으로 시장 점유율 상승과 그 다음에 미용 절감 효과 등 유통망 통합 효과가 나타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소주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 요건 반가운 소식이 아니네요. 자, 소주 가격이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기대감에 일단은 진로가 10% 가까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국내장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오늘 국내장에 또 영향을 미칠 만한 글로벌 증시 마감과 함께 이슈들 체크를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가 이틀째 올랐고 미국 증시도 장 막판에 상승 반전하면서 사흘째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미 연준의 8월 FOMC 회의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요. 일부 의원들이 경기 부양을 위해서 좀 더 강력한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겠다라고 발언을 했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을 했었습니다. 지표들도 발표가 됐었는데 함께 정리해 주십시오. 일단 유럽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고요. 좀 시장이 그 강세 영향을 계속해서 받고 있다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유럽 증시 먼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럽 증시는 상승 출발했습니다. 전일에 있었던 그리스 2위와 3위 은행들의 합병 소식이 유럽의 금융위기 해결에 대한 기대감이 높였고요. 그러면서 금융주가 강세를 보이면서 장 초반 상승세를 이끌었습니다. 영국 증시는 유럽 증시 급등을 전일 유럽 증시 급등을 반영을 하면서 장 초반 3%의 강세를 또 보여주기도 했었고요. 상승 출발한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가
부진하게 발표가 되면서 상승폭이 좀 둔화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광산주, 은행주의 강세가 미국발 악재를 극복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세계 2위 광산업체인 리오틴토가 원자재 생산을 3주 만에 최대 3.8% 늘렸다는 소식에 광산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미국 경제가 회복이 되면 그 구리 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도 어떤 광산업체들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리고 금융위기로부터 그 정부가 경영권을 갖게 된 RBS, 영국의 금융회사입니다. 그 RBS가 급등을 하면서 은행주가 강세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은행주의 강세 그리고 광산주의 강세 영향으로 영국과 프랑스는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독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기술주 그리고 화학주가 약세를 보이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다음 미국 쪽으로 넘어가서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는 하락 출발을 했습니다. 6월 대도시 주택 가격이 3개월 연속 상승을 했지만 호재로 인식되지 못하면서 장 초반에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다는 부분이 좀 악재가 되면서 하락 출발했습니다. 그리고 에너지주 그리고 금융주가 약세를 보였고요. 그러면서 미국의 소비자 실내지수가 예상치보다 큰 폭으로 하회한 것도 시장에 부담을 주면서 장 초반에 좀 약세를 보이는 원인으로 작용을 했습니다. 하락 출발하고 난 뒤에 최근에 좀 시장이 강했던 그런 영향으로 인해서 하락폭을 상당히 만회를 하는 모습을 현재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하락폭을 만회하고 난 뒤에 상승과 하락을 좀 반복하는 모습이 나는데 장 후반 쪽에서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되고 난 뒤에는 상승 전환으로 방향성을 좀 잡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일부 위원들이 경제 부양을 위한 추가적인 조치를 원했던 것이 현재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FOMC 회의록에서 추가 부양책에 대한 논의가 활발했었고 이에 따른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고조가 되면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장 막판에 조금 상승폭을 조금 소폭 줄이면서 20포인트 정도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종합지수 같은 경우 14% 정도 상승 마감을 했고요. 자, FOMC 회의록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은데 연준이 이날 공개한 FOMC 회의록에 따르면 제로 수준의 금리를 2013년 중반까지 유지하기로 결정을 했는데 이런 부분이 지난 9일 회의에서 추가 경기 부양책 여부와 구체적인 방안을 놓고 위원들이 의견이 엇갈렸던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지만 상당수 위원들이 자산 추가 매입 등 추가 양적 완화 방안에 찬성한 것으로 나타났고요. 그러면서 다음 달 회의를 통상적인 일정보다 이틀 열기로 결정을 하면서 추가적인 조치를 내놓을 것이라는 어떤 기대감이 형성이 되었습니다. 특히 추가 부양책 찬성 위원 중에서는 일부는 경기 부양을 위해서 과감하고 새로운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와 반대로 현재 상황에서 추가 부양책을 실시하면 경제 성장과 고용 등에 큰 도움이 되지 못하고 오히려 물가 상승만을 유발할 수 있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한 위원들도 있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그 추가적인 그 경기 부양책이 나와야 된다는 그런 의견을 제시하는 위원들이 더 많았었고요. 그리고 그와 반대로 이전 FOMC와는 조금 틀리게 조금 어떤 추가 경기 부양책 그리고 제로 금리 수준을 유지한다는 부분을 좀 반대했던 위원들이 나왔다는 부분은 이전과 좀 다른 점이라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제 발표된 지표들을 좀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 소비자 신뢰지수부터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면서 같이 말씀을 좀 드린다면 미국의 컨퍼런스 보드 8월 소비자 신뢰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달 59.2에서 44.5로 큰 폭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시장 예상치인 51.9를 하회를 하면서 2009년 4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소비자 신뢰지수 3개월 평균치도 53.8을 기록을 하면서 조금 하향 조정이 됐고요. 현재 상황에 대한 신뢰도가 33.3을 기록을 하면서 50포인트는커녕 40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수준을 보여줬습니다. 아무래도 고용시장 전망에 대한 신뢰가 악화되었다는 부분을 확인을 했고요. 그리고 소득 전망과 기업 사업 환경 전망도 좋지 못했다는 부분도 조금 영향을 미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계속해서 높은 실업률과 그리고 정부 부채 한도를 올리기 위한 협상이 파국 직전 상황까지 갔고요. 그러면서 AAA이던 미국의 국가신용 등급이 사상 처음으로 강등되는 수모를 당한 것이 아무래도 큰 영향을 현재 미친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자, 미시간대에서 발표하는 소비자 심리지수 그리고 컨퍼런스 보드에서 발표되는 소비자 심리지수가 동반적으로 지금 현재 계속해서 큰 폭으로 꺾이는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는데, 자, 소비 지표가 개선이 되려면 어쨌든 어떤 소비를 하기 위한 어떤 심리가 개선이 돼야 됩니다. 그렇다면 소비 심리가 개선이 되지 않는다면은 조금 이후에 나올 소비 지표에 악영향을 좀 미칠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이런 조금 그 최근의 시장에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지만은 소비 심리 지표도 조금은 체크할 필요가 있다고 한번 덧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은 어저께 발표된 그 주택 지표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좀 보면서 같이 말씀을 드린다면 예. 6월 케이스 실러 주택 가격 지수 같은 경우에는 141.3으로 전달 139.75로보다 상승한 것으로 현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화면을 보시면은 화면을 보시면 지금 두 개의 그 그래프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한 개는 10개 도시 주택 가격 평균 흐름이고요. 그리고 점선으로 된 것은 20개 도시 주택 가격 지수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를 본다면 지금 화면에 그 영어 자막이 나가겠지만 이 부분은 지금 현재 주택 가격 지수가 2003년 수준을 현재 회귀를 했다고 이렇게 해석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그렇게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방금 이런 그 영어 자막과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주택 가격 지수가 2003년 수준 정도로 지금 현재 회귀한 것을 현재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225까지 기록했던 어떤 그 주택 가격 지수가 좀 큰 폭으로 하락을 했지만은 150 전후로 해서 일단은 좀 바닥을 다져가고 있다는 부분을 좀 시장에서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 이렇게 주택 가격 지수가 바닥을 다지면서 상승 쪽으로 좀 전환하는지를 한번 체크해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주택 가격 지수가 조금 상승을 해준다면은 조금 어떤 그 주택 지표 그리고 어떤 어제 말씀드렸던 잠정주택 매매라든지 이런 부분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20개 주요 도시에 대한 3개월 평균 가격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 지수 그 케이스 실러 지수 같은 경우는 지난 4월달 그리고 5월달에 거래 계약이 6월 지수에 영향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그 이전 수치를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8월달이기 때문에 큰 영향을 주지 않지만은 이때 당시의 어떤 지수 흐름보다는 이때 당시의 어떤 주택 가격 영향 그리고 주택 지수 흐름을 미래를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늠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너무 무시하기보다는 조금 예전에 이랬기 때문에 앞으로 전망치를 알아볼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참고하시는 것도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우리장 정리했고 오늘 마감됐던 해외 증시까지 봤습니다. 구체적인 투자 전략 두 분의 의견 듣기에 앞서서 먼저 오늘 여의도에서는 어떤 투자 의견들을 내놓고 있는지 여의도 리포트 내용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이 시각 각 증권사 리포트 내용 살펴봅니다. 오늘은 우리투자증권의 의견부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우리투자증권은 최근 대내외 증시가 경기 부양책 기대감과 가격 메리트에 의존한 상승세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추가 상승 시 매물 소화 과정이 전개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이에 변동성을 고려한 종목 선택이 다시 중요해진 시점으로 내수주와 중소형주에 관심을 가져보자고 의견을 내놨습니다. 동양종금증권은 코스피가 강하게 상승하면서 추가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락하는 20일 이평선에 대한 부담은 여전히 남아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이전 고점대인 1906포인트 수준까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했는데요. 단 점차로 단기 고점이 형성되는 과정이 진행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신영증권은 현 상황에서 중요한 것은 환율과 유가, 베이시스라고 밝혔습니다. 이 세 가지 요소를 살펴보자면 현재 원달러 환율의 전망치는 하락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원유의 투기성 순매수 포지션은 감소되고 있으며 외국인 순매도 금액 역시 둔화될 것으로 내다봤는데요. 이러한 상황으로 볼 때 향후 지수 반등이 지속될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예, 오늘은 한양증권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 전화로 만나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오늘 한양증권 투자 의견 정리해 주십시오. 네, 오늘 저희는 단기 대응에 대한 좀 수위 조절이 필요하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잭슨홀 연설에서 기대했던 QE3나 그에 필적하는 유동성 공급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버냉키 효과는 계속해서 지속이 되고 있습니다. 미국 경제 여건과 성장 잠재력을 비교적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고 9월달 FOMC 일정을 하루 연장하면서 추가적인 정책 제시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 지수의 하방 경직 확보에 기여했기 때문입니다.
경기 상황이 더블립을 우려할 정도로 비관적이지 않다라는 균형적 인식의 발휘, 그리고 유효한 정책 기대감이 반등의 원동력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투자 심리도 안정감을 찾아가고 있다는 점에서 반등 연장선상에서의 시장 접근은 유지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다만 기술적 측면에서 직전의 하락갭을 회복함에 따라 그동안 매수 대응에 초점을 두었던 기관의 차익 실현 욕구가 강해질 수 있는 만큼 1800선 중반 이후에서는 상승 탄력의 둔화를 염두에 두어야 될 것 같습니다. 월말 월초에 대내 경제지표 발표가 집중되어 있는 녹록치 않은 일정 가운데 이번 주에는 특히 미국의 8월달 ISM 제조업지수가 단연 관심입니다. 현재 블룸버그 컨센서스는 기준선 이하로 형성되어 있는데 지표 결과와 시장 반응에 대해서는 세 가지의 경우의 수가 상존합니다. 첫째로는 예상 밖의 기준선을 상회해서 확장 국면을 유지하는 경우 상당한 호재로 작용할 공산이 커 보이고, 둘째, 기준선은 하회하지만 예상치는 상회하는 그런 경우에도 심리적인 불안이 과도했다라는 반응과 함께 중립 이상의 긍정적인 영향력이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기준선 하회와 그리고 예상치보다도 저조한 결과가 나타난다면 다시 한번 경기 침체 우려가 높아지면서 하방 압력이 강해질 것입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9월달 중에 우호적인 정책 제시 기대감을 높여서 충격을 흡수할 수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영향력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동일한 악재로 인해서 쇼크가 재현될 가능성은 이전보다는 낮아졌다라는 판단입니다. 다만 현 시점에서 추경 매수와 같은 방향성 베팅에는 신중합니다. 급락 원인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낙폭 과대 인식과 정책 기대감을 반영한 기술적 반등이 어느 정도는 진행이 되었기 때문인데요. 9월달 중에 경제지표 결과와 피그주 국가의 국채 만기 변수가 원만하게 넘어가면서 대외 변수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확보할 때 비로소 추세 회복에 대한 신뢰도도 높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종목 대응 역시 지금까지 반등을 주도했던 차화정 같은 낙폭 과대주에 대해서는 수익률을 확정하는 데 초점을 맞출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반대로 반등 구간에서 쉬어가는 흐름이 진행되었던 내수주 쪽으로 트레이딩 컨셉의 변화를 주는 것이 단기 대응에는 효과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예, 한양증권의 의견 정리해봤습니다. 리서치센터의 전소영 연구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잠시 후 8시 50분 투자 손자병법이 시작됩니다. 어제 우리 증시가 나흘 연속 상승세를 걸었습니다. 역시 공포보다는 기대가 더 남아있는 상황인데요. 코스피 1843포인트 선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뉴욕 증시 역시 나흘 연속 상승세를 걸었습니다.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는데 시장에는 호재가 됐습니다. 유럽 시장에서는 광산주와 은행주가 강세를 보였고 이틀 연속 상승세가 나왔습니다. 여전히 시장에서는 상승의 힘이 더 강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소비자 신뢰지수가 28개월 내 최저 수준을 기록했습니다. 이런 부분을 좀 살펴봤을 때에는 아직까지도 시장에 악재는 좀 남아있구나라는 사실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자동차와 화학, 정유, 그리고 IT주에 대해서 접근 전략을 살펴보고요. 수급 전망, 그리고 향후 대응 전략까지도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 8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이어갑니다. 지금 시각이 8시 23분을 막 넘어가고 있고요. 구체적인 투자 전략 세워드리겠습니다. 자, 김성은 대표님, 네. 어디까지 사흘째 상승이었죠? 나흘째 상승이었나요? 어쨌든 네네. 미국과 유럽도 오늘 장 올랐고 기대감이 좀 있는데 어떤 업종들 또 접근해보면 좋을지 정리해 주십시오. 네, 일단 뭐 최근의 어떤 장의 특징이라면 어쨌건 이 눈에 보이는 수치화되어 있는 이런 경제 지표들이 썩 좋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어제도 미국 시장에서 마찬가지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죠. 소비자 신뢰 지수가 2년 4개월 만에 최악으로 다시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건 오바마 연설이랄지 좀 벤 버넌키의 어떤 연준의 어떤 그러한 그 기대책이 뭔가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하는 그러한 기대감들이 아직도 남아있다 보니까 이 장이 어쨌건 심리에 의해서 계속해서 흔들리는 그러한 흐름들이 좀 나오고 있다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쨌건 미국 시장도 장중에 좀 상승과 하락을 좀 등락을 거듭하는 흐름이 혼조세로 나타났던 그런 흐름이 장중에 좀 나타났었습니다. 어쨌건 우리 시장도 일단은 단기적인 반등은 좀 자율적인 반등 정도는 어느 정도 이제 나왔다라고 좀 보여지고 여기서 이제 방향을 한 번 더 정해줘야 되는
되는 그러한 구간까지 좀 왔다라고 보여지는데 어쨌건 외국인들이 어제 매수를 좀 가담을 했죠. 이제 반가운 매수이면서도 약간은 또 의심스러운 매수이기도 합니다. 이전에도 1850포인트 정도에서 한 6천억 가량 정도 매수가 들어왔었거든요. 8월 한 16일경에. 그런데 그날만 매수가 들어오고 그 다음날 뭐 좀 더 상승하고 그 다음날 이제 버텼다가 다시 급락이 나오는 흐름이 나타났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외국인들의 그런 매수를 보고 뒤늦게 이제 기관이랄지 혹은 기관 쪽에서는 그렇게 매수세가 들어오지 않았었는데 특히 개인의 어떤 매수세가 어떤 투자 심리를 회복시켜 놓으면서 야 이제 외국인들이 다시 매수를 하는구나 이제 바닥을 찍었나 보다라고 가담을 하면서 그 다음날 또 그 다음날 이제 급락이 나오기 시작한 시점부터 한 6천억도 이렇게 넘는 매수세에 가담을 했었거든요. 결국 그때 매수에 가담했던 개인들이 또 한 번 물리는 그러한 형태가 나타났었거든요. 그렇다면 외국인들은 도대체 왜 바닥에서 사지 않고 그죠? 그 가격보다 훨씬 아래쪽에 사지 않고 왜 1850포인트 부근에서 매수를 했는지 또 어저께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1850포인트 정도 오니까 그때서 매수세에 가담했다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생각해 볼 필요는 있다. 그렇기 때문에 연속적인 매수가 들어오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일단은 너무 긍정적으로 볼 부분은 아니다라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외국인들이 어쨌건 어제 매수한 업종들을 보면 운수장비 그리고 IT 화학 쪽에 매수가 좀 쏠렸던 부분들이 있었거든요. 다만 기관은 어제 매도를 하면서 이런 업종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매도가 나왔고요. 또한 건설과 철강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했습니다. 또 그 기관은 마찬가지로 이것도 매도를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우리가 뭔가의 어떤 이 전략을 짠다라고 한다면 9월달 시장도 어떤 여러 가지 이벤트나 또 우리 또 이 만기일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변수에 의해서 등락을 거듭하는 좀 박스권 장세가 나올 것을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FOMC 회의가 있기 이전까지는요. 자,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로 놓고 봤을 때 우리가 1800선 이하로 내려간다라면 어쨌건 경기 민감주에 대한 반등은 다시 한번 계속해서 시도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제는 1800선 이하에서는 경기 민감주에 대한 뭐 운수장비, IT, 화학 이런 쪽에 대해서는 매수에 가담해도 괜찮지 않겠나라고 좀 보여주고요. 1900선 부근 내지는 1900선이 돌파되는 그러한 흐름이 나왔을 때는 다시 한번 위쪽에서 또 이 매물 추리가 나타나고 그렇다면 반대적으로 이 경기 민감주가 올라오는 대신에 내수주들은 다시 하락하는 흐름이 나올 거거든요. 반대로 생각해 보면 1900선 근처에 간다라면 다시 한번 경기 민감주는 또 매물이 출회가 돼서 다시 조금 조정을 받는 흐름이 나오고 반대로 어제 뭐 롯데제과랄지 이런 종목들도 급등이 나왔던 것처럼 그죠? 네. 어느 정도 올라가니까 또 다시 내수주들이 밀렸던 부분들 다시 회복하는 그런 흐름들이 반복해서 나타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 기관과 외국인들의 어떤 매수세를 보면은 또 오리온 같은 종목들도 매수했던 흐름들을 볼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놓고 봤을 때 1900선 이상에서는 내수주에 대한 매수도 한번 가담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지금은 이제는 단기 트레이딩 좀 부분에서 일단은 대응하시는 게 맞겠고요. 그 다음에 현금 비중은 여전히 마찬가지로 전혀 현금이 없으신 분들은 어쨌건 지금은 이러한 반등들을 이용을 해서 현금을 일부라도 확보를 해놓는 전략은 유효하겠다라는 말씀을 추가적으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에 정태근 전문가 투자 의견 듣겠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오늘이 8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8월 네. 참 힘들었어요. 미국의 신용등급이 강등되면서 제가 월별 지수 등락률을 보니까 이번 달 들어서 13%나 내렸더라고요. 예. 오늘 마무리 전략 좀 짜주십시오. 일단은 막 오늘 시장 같은 경우도 조금은 하락을 하지 않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락 쪽에 베팅하시나요? 예. 일단 그렇게 대해서는 이유를 좀 말씀 한번 드려본다면 예. 저는 그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 조금 어떤 FOMC에 대한 그런 기대감 때문에 상승 마감하긴 했지만 조금 최근에 강세 영향을 받으면서 조금은 억지스러운 상승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조금은 조정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오늘 시장 키포인트는 말 그대로 21선을 회복을 하냐 아니면 다시 한번 장을 받냐 이 부분을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어제 시장을 한번 보신다면 최근 같은 경우에 시장이 1700포인트까지 하락을 했었지만은 1850포인트까지 끌어올렸던 업종들이 어떤 업종들이냐면 다들 잘 아시다시피 차화정입니다. 근데 어저께 특징적인 부분이 자동차는 그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했지만은 정유조 화학주는 21선의 장을 받으면서 조정을 받았고요. 그러면서 기관에서 1500억 정도 매도가 나오면서 그 하락을 했다는 부분입니다. 그러면서 내수주가 다시 한번 강세를 보였고요. 그렇다면 최근에 시장을 이끌었던 정유주 그리고 석유화학주가 좀 더 추가적인 조정을 받는다면 시장이 오늘 쪽에서는 좀 조금은 조정을 받지 않겠나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어떤 그 시장에서 어떤 그
석유화 그리고 정유주를 대체할 만한 어떤 주도주가 어느 때보다 좀 시급하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IT 그 금융주가 좀 나서줘야 되는데 이쪽 부분도 아직까지는 너무나 약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내수주가 강세를 보인다고 해서 시장이 좀 상승할 것은 조금 무리가 있다고 판단이 되고 있고, 그래서 오늘도 마찬가지로 화학주 그리고 정유주가 약세를 보인다면은 시장이 좀 조정을 보이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추가 상승보다는 조금 조정의 가능성을 한 4대 6 정도 한번 놓고 시장을 좀 대응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또 특징적인 부분은 어제 선물 동향을 보신 분들이 좀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제 선물 같은 경우에 동향을 보시면 미결제와 그리고 거래량이 동반적으로 감소했다는 부분입니다. 자, 시장이 상승을 하거나 하락하거나 방향제에 상관없이 거래량과 미결제 약정이 동반적으로 증가를 한다면은 그쪽 포지션에 대한 증가라고 해석을 하기 때문에 시장이 추가 상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근데 거래량과 미결제 약정이 동반적으로 하락을 했다는 부분은 어떤 미결제 그 말 그대로 결제되지 않고 보유하고 있던 포지션들이 정리가 이제는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시장이 시장이 상승하고 있고, 그리고 공교롭게도 21선을 돌파해주지 못한 상황 속에서 그런 미결제 약정이 감소했다는 부분은 어떻게 본다면 상승 포지션에 대한 정리가 아닌가 좀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이런 어제 업종 그리고 어제 선물 동향을 봤을 때 조금 추가적인 조정이 나오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전일 반가운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이 됐습니다. 한 2천억 가량 매수가 유입이 됐는데 2천억 가량 매수가 됐다는 부분은 상당히 긍정적이라고 평가를 할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어떤 2천억 원의 매수가 시장을 주도할 만한 매수가 아닌 시장을 방어하는 정도의 매수가 들어왔다는 부분입니다. 자, 2천억 원 정도 매수가 들어왔지만은 어떤 그 기관 쪽에서 상당히 차익 매물이 많이 나왔던 부분도 좀 악재가 됐었지만, 그만큼 외국인들의 매수가 기관의 매도를 이겨낼 만한 그런 매수가 아니었다는 부분이 되겠죠. 그렇다면 오늘 저희 시장이 많이 조금만 눌려준다면은 외국인들이 어제는 2천억 원 매수했지만 오늘은 매도로 전환할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런 부분도 조금은 어떤 염두에 두시면서 좀 대응하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일단 업종으로 한번 넘어가서 좀 추가적으로 말씀 한번 드려본다면은, 오늘 초대 좀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좀 조정을 받는다면 내수주, 특히나 유통주, 음식료 관련 업종들이 다시 한번 시장에서 좀 상승하는 흐름이 나오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서두에 말씀을 드렸지만은 시장을 이끌 만한 그런 업종은 아니라 시장의 대안주로서 어떤 상승이 나오지 않겠나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기관 쪽에서 1,500억 정도 화학 그리고 정유주에서 매도가 나왔다는 부분은 이제부터는 조금 추가 상승, 기술적 반등으로 단기에 상승세가 좀 꺾일 가능성도 염두에 좀 두시는 것이 좀 좋지 않겠나 좀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시장에서 좀 추가적으로 조정을 받는다면은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가 좀 그래도 그나마 외국인들의 매수가 유입되고 있는 자동차 업종은 추가 상승이 좀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크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지만은 내수주 그리고 어떤 유통주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최근에 섬유 의류주들이 상당히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의류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시장 방어적 측면에서 어떤 통신주도 한번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좀 좋지 않겠나, 이렇게 업종에 대해서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오늘 가지고 나온 관심 종목만 말씀드리고 마무리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가지고 나온 관심 종목 같은 경우에는 코스맥스, 그리고 젠백스, OCI 머티리얼즈, SK컴즈, 그리고 두산인프라코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젠백스 같은 경우는 어제와 조금은 중복되는 종목입니다. 투신의 매수가 계속해서 집중이 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최근에 눌림을 보여주고 있지만은 최근에 정체되었던 그런 가격대를 돌파만 해준다면 상당히 강한 흐름이 예상이 되는 종목이라 말씀 한번 드려보고 싶고요. 코스맥스와 그리고 SK컴즈 같은 경우에는 투신과 기금의 어떤 매수가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패턴을 봤을 때도 어떤 N자형 상승이 좀 예상되는 종목이라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OCI 머티리얼즈, 두산인프라코 같은 경우에도 기관과 투신의 매수가 상당히 좋은 종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이런 기관과 투신의 매수가 조금 좀 더 강화가 된다면은 어떤 최근에부터 바닥에서 좀 반등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조금 바닥에서 V자 반등이나 U자 반등이 계속해서 지속이 될 종목이기 때문에 한번 관심 종목을 편입하시면 도움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 이번에는 오늘장 공략해볼 만한 관심 종목 한 종목씩 듣는 시간 갖겠습니다. 김성남 대표님. 네. 오늘은 어떤 종목 볼까요? 네, 오늘은 국영 GNM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건 지금 반등이 시작된 지 며칠째 됐죠. 그래서 이제 대형주들이 먼저 올라왔고 이제 차차 중소형주 흐름으로 좀 변하고 있습니다. 어제 같은 경우도 테마주들의 흐름이 좀 다시 한번 강세를 나타내는 흐름이 나타나는데요. 좀 지수 자체가 쉬어가는 구간이 온다라면 이러한 흐름들은
내일은 마찬가지 유효하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은 테마주 쪽에서 한 종목을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라고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건 이 종목은 아마도 이 대선 테마주로 좀 잘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기술적 반등 구간에 좀 더 왔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바로 차트로 넘어가도록 하겠는데요. 그동안에 사실 이 대선 테마에 편승되면서 상당히 큰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그런 이후에 좀 급락이 나오고 나서 더 이상 이제 하락하지 않는 어떤 이 바닥을 다져내는 저점들을 서서히 올려놓는 흐름이 나타났고, 어제 이제 22동 평균선에 대한 저항을 한번 살짝 받았습니다만, 그 부분이 이제 이 돌파가 나온다라면 충분히 한번 시세를 줄 수 있는 구간에 왔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자, 그래서 매수가는 2,100원 정도에서 좀 매수를 해 보시기 바라고요. 목표가는 한 2,400원 정도를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이 62동 평균선이 2,300 한 230원 정도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쉽게 돌파가 나오지 않는다라면 이 지점에다가 일단은 어느 정도 이 차익 실현을 하시고요. 그 정도가 좀 강하게 돌파가 나온다면 한 2,400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손절가는 2,000원으로 아주 짧게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번엔 정태근 전문가 오늘 하루 공략해 볼 만한 종목 듣겠습니다. 예. 오늘도 마찬가지 단기 종목이고요. 오늘 가지고 나온 종목은 하이마트라는 종목을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예. 뭐 광고라든지 길가에서 상당히 많이 보셨을 걸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내 시장 국내 시장 점유율 1위의 전자제품 판매 전문업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300호점을 개점을 하면서 어떤 그 내수 시장 점유율을 계속해서 확대를 시켜가고 있고요. 그러면서 하반기 특히나 하반기 그리고 하반기 그리고 내년에 어떤 그 매출에 대한 증가 그리고 수익성 개선에 대한 부분이 상당히 기대가 되고 있는 종목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좀 참고를 해보시고요. 다음은 차트로 넘어가서 한번 기술적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 한번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으로 먼저 말씀드린 수급적인 부분을 좀 먼저 한번 말씀을 드려본다면은 하이마트 같은 경우는 최근에 기금 쪽에서 계속해서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어떤 그 수급 동향이 나오고 있는데 기금 쪽에서 상당히 최근에 매수가 집중이 되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중장기성 자금이기 때문에 조금 길게 이 종목을 보신다면 어떤 기금의 매수가 좀 기금의 매매 동향을 좀 참고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자, 이틀 동안 조정을 받았습니다. 이틀 동안 조정을 받았는데 오늘 쪽에서 다시 한번 5일선을 확인을 하면서 8월 18일 날 나왔던 이런 양봉의 흐름이 좀 나오지 않게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오늘 매수가를 69,800원에서 73,300원 정도 설정을 했는데 충분히 매수가는 좀 주지 않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아침 쪽에서 5일선 정도 터치를 아침 쪽에서 조금 밀리더라도 5일선을 지켜주는 흐름이 나와준다면 거기가 매수 키포인트가 좀 되지 않겠나 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요. 5일선이 있는 68,800원에 한번 설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목표가 같은 경우는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매수가 대비 한 5% 상승이 예상되는 가격대를 설정을 해드리는데 목표가는 73,700원에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의 대박 전략 역시 김성남 대표, 정태근 전문가와 함께했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굿모닝 대박 예감 3부 여기서 마칩니다. 코스피 예상지수를 보니까 어제보다 0.7% 정도 상승으로 장을 출발할 것 같은데요. 그것까지 투자 전략 잘 세워가시기 바랍니다. 내일 오전 5시 59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